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츠 팟캐스트 166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 편집과 어쨌든 편집을 맡고 있는 CP입니다. 네, 저는 여태 자주 나와서 얘기하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저는 당근마켓 SRE 팀에서 SRE로 일하고 있는 코리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보시는 분 코리엘을 이렇게 초대했는데 초대한 이유는 이제 어디 좋은 데 갔다 오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딱 2022년 저번 달 18일부터 19일 열린 이제 대시라는 행사에 다녀왔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독에서 주최를 한 행사고요. 이 행사 이름이 왜 대시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대시가 일단 약간 좀 이렇게 도약한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행사의 주제도 이제 스케일업, 스피드업 이렇게 돼가지고 키노트도 그 주제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너네는 이제 운영에는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모든 솔루션을 다 제공해 줄 테니까 돈만 내고 쓰면 너희는 이제 운영에서는 조금 손을 뗄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강했고, 그리고 대시를 참가를 하면서 당연히 뉴욕을 좀 돌아다녔는데. 뉴욕에서 했어요? 네, 뉴욕에서 개발자 했어요. 행사 뉴욕에서 하는 거 거의 없지 않나요? 보통 서부에서 많이 열리는데 처음은 완전 처음은 아닌데 관심 가질 거에는 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 동부는 저도 미국 동부는 처음 가는 거여가지고. 맨하탄에서 한 거예요? 네, 맨하탄에서. 저도 그때 가이드분이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메가존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이드분이 오셨는데, 지금은 그분이 가이드라는 걸 알지만 버스에 탔는데 어떤 이제 좀 나이 드신 아저씨가 안내를 해주시는데 서로 호칭을 뭘로 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은 저희를 부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한국 분이세요? 네, 한국 분이에요. 근데 한 30년 사신. 네. 그 뉴저지, 뉴욕 옆에 뉴저지에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앨런이랑 계속 이제 고민을 했죠. 저분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 메가존의 미국 지사에 오래 몸을 담으신 분일까? 아니면 가이드일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메가존 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가이드시라고 해가지고 되게 좀 헷갈렸었던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아무래도 이제 대시를 참가를 하긴 했는데, 대시 이제 앞뒤로 관광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뉴욕의 지리 뭐 이런 걸 다 알려줬는데, 뉴욕이 크게 이제 5가지 디스트릭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 기억은 못 하는데 맨하탄이 이제 중심에 있는 곳이고, 그 조커 촬영지로 유명한 이름 까먹었네. 고텀 시티라고 하는 브롱스. 브롱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흔히 아시는 할렘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뉴저지가 있고, 되게 엄청난 인구 밀집도를 가지고 다양하게 나눠져 있다는 것도 그때 가서 처음 봤고, 그래서 일단 대시 자체는 거기에 자비츠 센터라고 하는 컨퍼런스 이제 건물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 허드슨 강을 좀 바라보고 있는 건물인데, 거기가 한 코엑스 저희 자주 가는 그랜드 볼룸의 한 3배 정도? 좀 되게 컸어요. 층고도 되게 높고 왔다 갔다 하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한 층에서 한 게 아니라 여러 층을 썼나 보네요. 왔다 갔다 힘들었던 걸로. 그렇죠. 그래서 리셉션은 처음에 2층에서 하고, 워크샵이라고 이제 저희로 치면 핸즈온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건 또 3층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패널 톡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회사에서 한 5명 6명 나와서 약간 이제 서로 이렇게 저희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건 또 이제 4층에서 열리고 5층에서도 뭐 한 게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참가자 규모가 얼마나 돼요? 참가자 규모는 한 4,500명 됐던 것 같아요. 리인벤트에 비하면 되게 소수기는 한데 그래도 좀 붐비긴 했어요. 그 건물 규모에 비하면 되게 작지만. 4,500명 중에 2명이라니 엄청난
참덕 비율이네 우리. 그러면 사실 그 시설이나 이런 거에서 아주 많진 않네요. 네, 저는 약간 규모가 의리의리해서 생각보다 엄청 그러게. 많이 왔나 엄청 그랬더니 많잖아요. 그렇지. 네. 막 이렇게 다닐 때 막 사람들이랑 어깨 부딪히고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럼 그 행사는 지금 이틀 동안 진행된 거예요? 10월 18일, 19일? 네, 딱 행사 자체는 18일, 19일. 음. 첫째 날에는 세션을 다 예약해야지만 들을 수 있었고, 아예 못 들어요 줄 서서? 네, 아예 그 참가증이 있는데 네. QR 코드를 보여주면은 이제 등록이 된 사람만 입장이 되고 이제 이프 카카오나 이런 거 가면은 사실 행사 중간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신은 다 막더라고요. 어. 방해될까봐. 그리고 행사를 들으면서 되게 좋았던 건 또 뭐였냐면 질문을 사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질문하라 그러면 다 안 해요. 네. 근데 여기는 좀 질문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요? 장려를 한 게 있었는데 이제 심어놨나요? 질문? 심어놨어요. 그래. 네. 그래가지고 심어놓기도 했고 그리고 보통 컨퍼런스 가면은 마이크를 전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가지고 주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레그가 생기니까 아예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스팟을 정해놓고 네. 거기에 스탠드 마이크를 세워놨어요. 아, 줄만 사람들이 나와서 줄 서는군요. 네, 나와서 이제 그것도 줄 괜찮네요. 서가지고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나가서 줄 서 있었죠. 질문도 하고. 그럼 예약이면 그런 거 못 하겠네요. 저도 컨퍼런스 가보면 네. 제목 보고 기대하고 딱 들어가는데 네. 한 5분 만에 이거 아닌데? 들어가는데? 이럴 맞아요. 때 있거든요. 네, 옆으로 네. 옮겨갈 때 있거든요. 네. 그런 건 못 하네요. 그런 이제 걸 못했어요. 한번 들어가면 네. 그냥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거. 네. 근데 뭐 화장실 이런 것 때문에 나가는 건 되는데 들어오는 건 막더라고요. 네. 통제하는 인력이 데이터독 직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 자비스 센터 직원이었던 것 큐레이트 됐죠? 아니면 같아요. 업체에 네, 써서. 업체 쓴 것 같아요. 뉴욕이라 그러나? 우크라이나 이런 서부에서 했으면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할 텐데 쉽게. 저도 막는 거는 여태까지 네.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네. 그랬던 것 같고 첫 번째 날에는 그랬고 두 번째 날에 그냥 다 자율 참석. 네, 중간에 아 그래요? 그게 왜 그렇게 정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뭐 사람이 많나? 끝날 욕 네. 먹고 그런 거 그런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왜 안 되냐라고 항의받고. 원래 정책이 그렇긴 그래? 했어요. 네. 처음부터. 원래 정책이 첫째 날은 다 예약하셔야 되고 둘째 날은 그냥 자유롭게 다 들어가도 된다. 근데 왜 그랬는데 좀 차이점은 첫 번째 날은 데이터독 직원들이랑 아니면 데이터독이랑 좀 파트너사들? 긴밀한 파트너사들이 이제 좀 세션을 열었다면은 두 번째 날에는 좀 데이터독이랑 크게 관련이 없어도 기술적인 내용을 공유하시는 분이면 이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둘째 날에 좀 참여율이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첫째 그래요? 날보다. 그러지? 그렇죠. 갔나? 밥이 좀 맛이 없어. 아니 뭐 일반적으로 이제 행사 이런 거 하면 마지막 날은 참석률이 떨어지죠. 왜냐면 집에도 가야 되고 혹은 이제 이틀 만약에 컨퍼런스면 뭐 회사에서 이틀 휴가 주거나 뭐 그러니까 둘째 날은 둘째 날 오후에 관광을 해야 되니까 그쵸. 이제 맞아요. 빠지기도 하죠. 예. 네. 그 관광 얘기가 나오니까 가서 이제 거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거의 한 99%는 그 뉴욕 근방에서 일하시는 엔지니어 분들이셨고 아, 저희처럼 대시를 해외에서 온 거는 막 못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애초에 데이터독이 이런 행사를 자주 안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되게 신기하다고 말을 들었었고 근데 뭐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분도 있기는 있었어요. 네, 근데 저기 먼 아시아에서 왔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는 뉴욕에서 하니까 그럴 것 같아. 좀 멀긴 멀죠. 네, 뭐 되게 멀었어요. 본사가 뉴욕인 거죠? 뭐 데이터독이. 그쵸. 네. 그래서 뉴욕에 보면은 타임스 스퀘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타임스 스퀘어인 이유가 뉴욕 타임스가 거기 있어서 그런 건데 네. 그 뉴욕 타임스 건물에 있어요. 아 그래요? 타임스 스퀘어 바로 옆에 있어요. 타임스퀘어는 아는데 거기서 어느 건물이 타임스 건물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특징이 별로 없긴 한데 가끔 이제 뉴욕이 사진으로 나오는 기사를 보시면은 이렇게 엄청 크게 써 있어요. 그 로마체로 타임스 스퀘어, 타임스 뉴욕 타임스 그 건물에 10개 층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네요. 그래서 근데 은근히 보면 뉴욕에도 그 스타트업들이 꽤 있긴 하거든요. 네, 미덥닷컴 같은 것도
아마 HQ일 텐데 그게 뉴욕에 있었던 것 같고 옛날에 거기는 뭐 하는 회사예요? 미덥닷컴 이렇게 말 그대로 미덥. 모임 만드는 거. 지금은 아. 뉴요크에 인수됐었죠. 아. 아직도 인수된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데이터도. 그 건물에 가시면은 거기 한 45층에서 5층인가 그렇게 썼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날에는 저랑 너굴님이라고 해야겠죠. 너굴님이 그 게임데이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게 컨퍼런스로 보면 0일차인 거죠? 0일차죠. 예. 다음 날이 아까 말씀하신 1일 그렇죠. 첫날이고 전날. 예. 근데 데이터도 행사에 AWS 게임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의아했는데 이제 막상 이 게임데이의 내용을 까보니까 그 AWS에 있는 자원들을 데이터독을 활용해서 보안 결정을 찾아내고 뭐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실제로 게임 그러니까 풀다 보니까 문제를 데이터독 대시보드에 접근을 안 해도 다 풀 수 있는. 네. 그래서 데이터독을 활용은 전혀 안 했어요, 솔직히. 그렇게 데이터독 APM도 사용해서 뭐 이렇게 그 소스 코드 고치고 해야 네. 그 효용을 느낄 텐데. 접하긴 했다. 근데 AWS가 잘 되면 사실 데이터독은 당연히 수혜를 좀 입을 수밖에 아니, 또 AWS가 너무 다 만들면 이제 그렇죠. APM 나오면 네, 클라우드 와치 너무 잘 만들면 맞아요. 클라우드 와치가 약간 별로니까 사실 데이터독 APM도 그렇죠. 쓰고. 네. 그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ECS 파게이트로 뭐가 배포가 되어 있는데 자꾸 누가 그걸 해킹해서 문구를 바꾼다. 원래는 락인데 F월드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막고 정상적으로 락으로 다시 수정을 해라라는 문제였는데 그걸 누가 바꿨는지 알아야 이제 IAM 콘솔에 가서 그 롤을 없애잖아요. 그 IAM 그걸 접근 찾아내. 로그를 데이터독에서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클라우드 와치에서 봤죠. 데이터독이 편하긴 했을 텐데 이게 클라우드 와치 볼 줄 알아서.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분위기였고, 근데 여기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너굴님이랑 저랑 이제 한국에서 갔고 이제 각 팀당 4명이서 조를 짜서 했는데 이제 랜덤으로 이제 거의 관리자가 2명을 더 매칭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약간 대기업은 아니고 미국으로 치면은 한 중견기업 정도 되는 좀 되게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의 서포트 엔지니어셨고 한 분은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였는데 이 서포트 엔지니어라고 하시는 분이 AWS를 한 번도 안 써보셨대요. 그래가지고 너굴님이랑 제가 엄청 당황했죠. 이거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독에 관심 있다고 AWS 꼭 썼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편견이 오히려 AWS 안 쓰는데도 네, 데이터독 그쵸. 잘 쓸 수도 네. 있고. 그래서 이분이 딱 정확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같이 팀이 매칭된 분이 나는 이게 데이터독 관련된 게임데이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AWS다. 자기는 AWS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어떻게 하냐. 저분이 더 당황스럽겠네요. 왜 게임들 여기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데이터독은 익숙하냐고 물어봤더니 서포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직함이 되게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실제로 무슨 직무를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되게 좀 특이했어요. 이제 실제로 프론트엔드나 백엔드나 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코드를 짜면은 그걸 최적화를 해주신대요, 이분이 대신.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독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좀 생소한 직무였는데 그래서 이분 말씀으로는 자기는 처음부터 코드 짜는 건 못한다고. 고치는 건 잘. 고치는 건 잘한다고. 약간 튜닝 전문 같은 느낌인가 튜닝 보네. 전문.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너굴님이 또 큰 건 하나 해주시고 저도 문제 잘 풀고 아르헨티나 또 그분도 문제를 푸셔가지고 처음에 1등을 유지를 하다가 이제 이게 문제를 못 풀고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계속 바꾸라는 문구가 있는데 안 바꾸면 계속 체크해서 감점을 시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계속 점수가 떨어져서 꼴찌가 됐다가 다시 2등 됐다가 4위로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AWS 게임데이를 한 게 처음이어가지고
재미있었고 게임들이 그 설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하다 행사마다 좀 컨셉이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저도 한번 해봤는데 그게 저 처음에 할 때는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설계가 꽤 잘 되어 있어서 좀 어렵긴 해도 재밌더라고요. 네. 그 퍼즐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기술이랑 관련 없는. 그래서 막 무슨 3-1-2-4-6 이런 게 한 6줄이 적혀 있어요. 그걸 먼저 풀어야 문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빨간 그 아까 AWS를 처음 써본다고 하시는 분이 푸셨는데 네. 그게 그 이 게임 안내하는 페이지에 어떤 글이 써 있는 한 패러그래프가 있는데 거기에 316이면 세 번째 줄에 네. 첫 번째 단어의 여섯 번째 글자 예, 뭐 이런 식의 약간 방탈출 같은 느낌의 예, 요소가 예, 들어가 예. 있네요. 그걸 조합하면은 단어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입력하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고 그거 자체도 이제 점수가 주어졌었고. 대시 행사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네네. 요즘에는 이제 컨퍼런스나 이런 거 하면 뭔가 저녁에 파티도 하고 하는데 대시는 뉴욕이라서 그런 거 없었나요? 리셉션이 마지막 날에 있었는데 이제 특이하게 마지막 날인데. 네, 리셉션을 이제 그냥 평범하게 했어요. 그냥 쿠키 나눠주고 칵테일 좀 들고 돌아다니시면서 나눠주고 저글링 하시고 그런 거 하고 피자 같은 거 많이 시켜서 뭐 드시고 했는데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파티 분위기는 아니었고 아무래도 이제 거기 뉴욕에 사시는 엔지니어분들이 약간 들락날락하면서 행사를 듣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시더라고요, 다들. 네. 대부분 직원인가? 그런가? 근데 데이터 독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시작한 회사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예전에 파리에서 그래요? 네, 그렇죠. 시작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리인벤트 가도 막 프랑스 사람들 있고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그 동업 창업자 두 분이 다 파리 출신 프랑스인. 본사를 옮겼나 보네요. 그럼 뉴욕으로. 맞아요. 예. 지금 근데 HQ 자체도 5개가 있고 얘네가 소개하기를 이제 회사 분류를 HQ랑 브랜치로 하는데 HQ가 뉴욕, 파리, 뭐 싱가포르 이런 데 있고 HQ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5개가 있어요.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HQ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HQ가 이제 뉴욕에 있고 그 다음이 파리에 있고 한국은 이제 브랜치로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 브랜치의 정의는 실제로 뭔가 개발하는 업무를 하는 데가 아니라 연락사무소 정도 영업 활동을 하고 그 정도. 그리고 리셉션 말고는 그 대시 하면서는 식사가 있었는데 저는 좋았어요. 다 닭가슴살 나오고. 아 그래요? 네. 뭔가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다 나가서 햄버거 먹고 모였는데 저는 닭가슴살. 근데 닭가슴살로 5가지의 베리에이션을 줬어요. 뭐 양념된 닭가슴살, 뭐 비건식도 있고. 뉴욕 스타일인가요? 비건의 약간 닭가슴살 그런 건강한 것 것만 같아요. 먹는 네. 뉴욕의 힙한 스타일 이런 걸까요? 근데 뭐 외국은 요즘은 다 그렇게 종류별로 다 해놓긴 하는데 안 그러면 실제로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긴 하는데 닭가슴살만 나온 건 신기하긴 하네요. 되게 건강했습니다. 근데 데이터도 본사에서도 카페테리아 가니까 다 건강식밖에 없어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보다. 요즘 미국에 그런 게 유행인가? 원래는 몬스터 먹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데이터도 본사도 구경 갔어요? 데이터도 본사를 이제 이 대시 행사가 끝난 다음 날 본사 방문을 해서 거기에 이제 한국인 출신 VP까지는 아니고 뭐 영업 쪽에 담당자분이 계셔서 그분 통해서 이제 방문했죠. 따로 연락한 거야 아니면 이것도 연결해 준 거야? 메가존이랑 연락을 하시는 분 같아요. 사무실 투어도 하고 거기 이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랑 저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우연히 이제 그래 영어가 되시니까 네. 그냥 이게 지나가면서 소파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이 있길래 옆에 앉아가지고 말을 걸었죠. 말을 하다가 나는 어디서 일을 하고 있고 당근마켓도 보여줬어요. 이제 되게 MAU가 되게 22 밀리언이다. 되게 많다. 그래서 되게
그러냐 얘기하다가 그래서 직함이 어떻게 되시냐 여쭤봤더니 디렉터 오브 엔지니어링이시래요. 그러니까 되게 뭐 디렉터도 있고 VP도 있고 맞아요. 약간 너무 총괄하는 많아요. 게 많긴 한데 그래도 약간 총괄하는 자리셔가지고 뭐 대충 회사 분위기 같은 것도 물어봤죠. 그래서 대충 뭐 대부분 리모트 워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이제 직원도 워낙 다양해서 그분도 뭐 다 통제가 안 된다고 말씀. 정확히 디렉터 오브 엔지니어링이 뭐 하는 업무인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사무실에 뭐 재밌는 거나 특이한 건 없었나요? 거기는? 사무실에 특이한 거는 그 비츠 부서별로 비츠라고 해서 데이터독이 강아지가 있잖아요. 아, 예. 그래서 그 강아지들이 부서별로 있대요. 그걸 다 사무실에 걸어놨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캐릭터를 부서에 맞게 좀 꾸며서 예,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강아지가 화가 모자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이런 메디신을 관리하는 뭐 부서도 있나 봐요. 뭐 응급처치나 거기는 이제 구급 상자 들고 있는 강아지가 있고. 그거 밖에 특이했던 거는 로비에 처음 딱 들어가면 그 데이터독 대시보드가 모니터로 띄워져 있는데 그게 서비스의 상황을 보여주는 대시보드가 아니고 뉴욕 지하철의 혼잡도를 보여주는 대시보드가 있어요. 퇴근 언제 할지 알려주는 거. 네. 그거를 데이터독 대시보드로 보여준다는 네, 거죠. 일종의 개밥 먹기처럼 아. 데이터독 대시보드로 그걸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공개된 링크일까요, 대시보드? 그래서 혼잡하면 크리티컬이라고 뜨고. 아. 네. 괜찮네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좋아할 것 같은데. 네. 그 예, 낙- 낙교님, 낙교님, 예, 네. 낙교님이 약간 지하철 원래 안 막힐 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었는데. 저희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예전에 그런 건 들었던 것 같아요. 데이터독 직원 중에 대시보드로 코인 그래프 그리는 거 있고. 뉴욕이 그런 데이터를 주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뉴욕 네. 지하철은 너무 낡아서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뭔가 이런 그거 것도 드리려면. 우리나라 달리 요즘 모르겠는데 전자식 같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종이 같은 거 넣으면 띡 나오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어쨌거나 그 시에서 데이터를 주니까 그걸 그런 것 같아요. 대시보드로 만들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뉴욕은 모르겠는데 뉴욕도 민영화가 돼 있는 부분이 있을 수 노선별로 막 저희처럼 1호선, 2호선 민영화는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제가 뉴욕에 지하철 타러 갔을 때 우선 더럽기도 더러운 표 안 내고 넘어가는 사람 너무 많이 봐서 어. 아. 맞죠. 미국은 자본주의에서 되게 민간이었으면 그런 거 허용 못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니지 않을까요? 지하철이 또 많이 위험하기도 합니다. 민간이려나? 진짜 막 냄새 많이 나죠. 되게 그래서 그런 파티 같은 거는 없었는데 되게 세션들은 좀 알찼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세션 이제 알차면 일반적으로 이제 리인벤트 갔을 때 예전에 재밌을 네. 때 생각해 보면 네. 키노트에서 엄청 재밌는 거 발표하고 세션 들으면 재밌는데 네. 여기서도 키노트에서 뭐 새로운 거 발표하고 막 그런 건 없었어요? 키노트에서 총 24가지의 기능을? 발전된 기능 또는 새로운 기능을 발표를 했는데 어, 그중에 한 3분의 2는 이미 있는 기능이 좀 더 보강됐다 정도였고 나머지 3분의 1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기능이었는데 오늘 이제 제가 회사에서 발표한 컨티뉴어스 테스트 같은 게 완전 새로운 기능이었고 근데 조금 이제 키노트가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근데 엄청 오래 했네요. 엄청 오래 했어요. 조금 키노트가 아니라 그냥 세션 발표한 거 아니에요? 그냥 네, AWS도 2시간 겨우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막 새로운 기능이 쏟아져 나오니까 음. 이제 이게 적어놓지 않으면은 이제 기억하기가 좀 힘들었고 그리고 약간 데이터독 대시보드 가서 보셔도 아시다시피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맞아요.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딜 가서 뭘 써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뭔가 다 될 것 같은데 어디서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 뭔가 다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키노트가 딱 그랬어요. 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뭔가 총괄이 나와가지고 한 번에 요약해서 쫙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 그 기능을 담당했던 부서에 이제 최소한의 부서장들이 나와서 발표하니까 막 10몇 명씩 계속 바뀌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거기 조금 혼잡했던 것 같고. 요즘 키노트 트렌드잖아요, 근데. 네. 애플도 팀쿡 나와서 잠깐 말하고 실제 발표는 그 사람 등기고 다시 그쵸.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잖아요. 옛날 네, 잡스
그때 약간 앞서 끝물에 그런 거 시도하다가 예. 이제는 팀쿡 보면 처음에 나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우리 잘 나가요 하고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안 우리 잘 나오다가 나가. 맨 끝에 이제 오늘 재밌는 거 발표 많이 했다고 안녕히 그쵸, 계세요 하고 그쵸. 가버리잖아. 중간중간 나와서. 정확히 그랬어요. CEO랑 CTO가 처음에 나와서 회사 자랑하고 바로 들어갔다가 하이파이브 하고 음. 네, 실제 담당자가 나와서 기능 발표하고 그랬고 근데 키노트 자체가 와 진짜 저 기능 대박이다 막 이런 거는 별로 없었는데 왜냐면은 대부분 이미 있던 기능이 뭐 이만큼 발전했다 뭐 이 정도여가지고 그런 건 별로 없었고 그래도 재미는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뭔가 그런 기능이나 이런 건 있었어요. 그러면 세션이나 들어서 좀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저는 일단 서비스 카탈로그가 되게 음. 원래 있던 기능이긴 한데 그렇죠. 아 원래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올해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나온 지 얼마 안 된 나온 지 것 얼마 안 서비스 됐는데. 카탈로그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서비스 이름 나오는 건가? 그 서비스에 뭐 부서도 정할 수 있고 뭐 음. 기저 장소도 정할 수도 있고 막 이제 그 트래픽 흐름도 그, 나타낼 예, 수 있고.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게. 예. 네. 그래서 엄청난 기능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여기서 데모를 보여줬었던 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주로 요즘에는 MSA로 설계를 해서 배포를 하잖아요. 뭐 여기서 예를 뭐 30개 가까운 서비스가 이렇게 파편화돼서 배포가 돼 있으면 그 실제 런타임 환경을 서비스 카탈로그에 있는 카탈로그에 이제 매핑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에러의 전파 상황도 볼 수가 있고 거기서 바로 이제 에러가 나면은 빨간불로 그 서비스가 반짝거려요. 바로 그걸 클릭해서 인시던트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런 것도 되고 뭐 이제 트래픽 흐름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고 근데 그게 뭐 키알리나 제거처럼 실제로 그 트래픽을 이제 잡아가지고 보여주는 건 아니고 정의한 걸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흥미로웠고 근데 거기서 이제 또 흥미로웠던 거는 저는 인텔리전트 테스팅 예. 통합 테스팅을 보통 저희가 웹브라우저로 볼 수 있는 웹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면은 통합 테스트를 하잖아요. 버튼 다 눌러보고 로그인도 해보고 근데 그거를 코드 한 줄만 바꿔도 그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다 하면 너무 시간 소요가 크니까 그 코드가 바뀐 부분만 그 테스트를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흥미로웠고요. 근데 그것도 아마 저희가 적절하게 세팅을 해줘야지 동작을 하지 그렇겠죠. 않을까 싶은데 약간 요런 서비스 대부분 요즘 추세가 이제 내가 세팅 안 하면 마구 실행되면서 과금 막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는데 잘 모르면 그냥 돈을 내는 구조가 좀 많다는 기분이 좀 있어요. 실제로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이외에 사실 발표된 기능들은 저희가 사실 다 익숙한 것들이라 뭐 파워팩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대시보드를 직접 그리기 귀찮으니까 용도별로 이미 패널들을 다 이쁘게 그려놓은 거를 패키지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미 그라파나 같은 건 그런 게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된다. 있었고 그냥 있는 거를 잘 쓰게 하는 것부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아. 네, 그쵸. 좋은 것도 잘 많은데. 그래서 메가존 상자분이 있는 것도 좀 더 고도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저희 이런 편집하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귀찮으니까 민감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아 맞아요. 민감한 얘기하면 안 돼. 그럼 부스도 있어요? 부스도 부스 있었어요?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래요? 되게 많지는 않고 리인벤트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아, 그쵸. 뭐 리인벤트에 구글, 비하면 뭐 AWS 당연히 데이터도 부스가 쫙 있었고 네. 뭐 이제 좀 스타트업들 네. 폴텍스라는 스타트업도 있고 대부분 피나우. 스타트업이어도 다 모니터링 뭐 옵저빌리티 관련일겠죠? 옵서비리티였어요 네, 대부분. 모니터링 네. 뭐 이런 애. 그래서 뭐 쿠버네티스 관련이 대부분이었고 아. 네,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 장애를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하고 고칠 수 있게 그걸 자동화해주는 뭐 스타트업도 있었고 그리고 콜텍스는 저희가 아는 그 콜텍스가 아니고요. 네. 모니터링 관련된 프로메테우스 콜텍스가 코텍스 아니고 말고. 약간 지라 같은 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나 어디서 본 거 같아. 그거를 하는 회사더라고요. 뭐 하이츠도 있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지금 회사에서도 지라 비슷한 거 하이츠 네, 말고도 네, 몇 개 있더라고요. 네, 그죠? 네, 그런 네. 애들이. 근데 그 데이터독 부스는 되게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데이터독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따로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원형으로 각 실제 실무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AI 분야, 시큐리티 분야, APM 분야, 럼 분야 쭉 원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서 얘기 걸면은 바로 이제 실무자한테 질문할 수 있는 아 역시 건데. 느끼는 분야 다르군요. 예. 저도 컨퍼런스 많이 가도 그런 거 있어도 그냥 지나가. 어차피 못 물어보니까. 아니면 물어는 볼 수 있는데 대답을 듣지 못하니까 또 그냥 지나고 그걸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질문했는데 그 실무자가 대답을 못하면 조금 더 엑스퍼트가 있으면 저기 가서 물어봐. 약간 이렇게 돼 있었고 저는 질문을 꽤 많이 했는데 이제 저희가 HA 프록시 이제 로드 밸런싱을 네, 하잖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로그들을 바탕으로 조금 비정상 유저들의 로그를 뽑아내고 싶다. 그래서 이런 걸 AI로 좀 풀어낸 솔루션이 있냐고 이제 시큐리티 분야에 가서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있대요.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데모를 좀 보여달라 했더니 이게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일단 된다고 말하고 본다. 약간 영어. 그래서 굉장히 좀 단순했는데 이제 로그를 한 줄 한 줄 얘네가 데이터독이 읽어가지고 그걸 뭐 레젝스나 패턴 매칭을 해서 그게 뭐 몇 시간 내에 우리가 정의한 threshold를 넘으면 얼러트를 올리고 되게 단순한 정도였고 시큐리티 분야에서 AI가 막 깊숙이 적용된 건 아직 없더라고요. 포캐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데이터독에 보면 그래서 뭐 메모리나 디스크 사용량이 증가하면 6일 내에 꽉 찬다. 뭐그 정도고 로그 같은 거를 AI가 분석해서 이거는 약간 좀 악성 봇 같은데 뭐 이 정도는 없었어요. 아직 그쵸, 거기 그쵸. 적용 못 했나 보네. 사실 네. 데이터독의 그 알림도 보다 보면 우리가 알림 설정 일일이 하는 거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잠깐 튄 트래픽인지 장기적인 트래픽인지 그런 거 알려주는 그런 페이지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지도 네. 네, 머신러닝으로 머신, 맞아요. 네. 근데 자꾸 로그는 또 이상하게 안 알려줘가지고 저는 아 그래요? 언젠가 네. 그거랑 또 그러면 로그 말고 그냥 직접 이제 그 트래픽을 분석해가지고 그 차단을 해준다거나 대신 뭐 이런 건 없냐고 물어봤었는데 해주더라고요. 그거는 뭐 이제 트레이서라고 하는 미들웨어가 있대요. 보통 데이터독 하면 데이터독 에이전트를 생각을 하는데 앱에 직접 붙는 뭐 트레이서라고 그 하는 애가 APM 있어요.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데이터독 APM. 네. 그래서 걔가 트래픽을 분석을 해서 그래서 뭐 디도스가 온다든지 뭐 반복해서 취약점을 스캐닝을 하는 IP가 잡히면 이제 그거를 이제 데이터독 대시보드에서 알려주고 바로 버튼 하나 클릭하면 대신 그걸 차단을 해주는데 그 차단을 하는 원리가 궁금한 거예요. 네. 우리가 코드를 짜질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차단을 하냐 이랬더니 그 미들웨어가 이제 그 트래픽을 낚아채가지고 위로 안 올려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터독 에이전트가 대시보드에 클릭을 받아서 미들웨어한테 전달을 하면은 해당 IP로부터 오는 모든 트래픽을 다 막는다. 동작을 하는데 APM 무서운 아닌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그렇게 쓸모가 없겠다. 왜냐면은 ISP나 이제 그 NAT IP가 잡히면 사실 IP를 막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의미를 뒀어요 그때. 네. 쟤는 아무래도 좀 제너럴한 도구를 만들 수밖에 없어서 네. 스페시픽한 요구사항은 좀 힘들 것 같긴 해. 그거랑 이제 흥미로웠던 게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코스트 매니지먼트라고 돈 알려주는 아, 거야? 얼마 네. 썼는지? 네. 그걸 데이터독이 직접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파트너사들이 좀 서운해하더라고요. 아하. 이거 우리랑 좀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요? 왜냐면은 이제 뭐 해외에도 굉장히 많은 파트너사들이 있고 걔네들도 이제 AWS의 비용을 보여주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데이터독이 AWS, GCP, 애저의 비용을 보여주는 통합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내버리니까 뭐 그런 거는 뭐 뭐 다 그렇죠. 어차피 뭐 이미 API 열려 있었고 음, 사실
우리같이 AWS 접근 못하면 네. 비용. 그러니까 AWS 비용 직접 저도 예전엔 그 생각 많이 했어요. API 다 열려 있는데 네. 그냥 더 잘 보여줄 수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네. 뭔가 AWS도 그렇고 그 페이지가 좀 부족하잖아요. 비용을 많이 부족하죠. 효율적으로 보기에. 네. 그러니까 기능은 만들어놨지만 아직은 이쁘게 안 보여주는 거니까 제 생각에 언젠가 또 만들 수 있고 AWS가. 그럼 궁금하네요. 비용 보여주는 거는. 근데 그때 데모를 보여줬는데 그렇게 막 지금 고도화돼 있진 않아요. 진짜 아, 그래요? 기본적인 수준. 이제 막 처음 만든 거라서. 다 거기서 멈추는 건가? 네. 기본적인 거 보여주고? 그런 것 같아요. 지난달보다 얼마나 올랐다 뭐 요 정도. 예. 스샷 보니까 그 정도. 아 그래요? 예. 태깅별로 이런 거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스샷이라서 더 자세히 보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어디나 저도 그렇게 많이 써보죠. 뭐 비용 전문가는 많이 공부한 건 아니라서 네. 그렇게 하는데 결국 이게 태그가 잘 돼 있어야 저것도 다 잘 맞아요. 되는데 네. 태그가 맞아요. 대부분 스타트업들이 막 바쁘고 하다 보니까 태그가 잘 돼 있기 어렵고 또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태그가 잘 안 되시니까 결국 비용도 잘 안 나오고 네. 근데 비용을 위해서 그 태그를 정리하자니 일이 너무 많고 막 이렇게 되는 항상 좀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벤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도 가끔 AWS에 장애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접 지금 찾잖아요. 어떤 서비스에 이게 영향을 받았는지. 그렇죠. 그걸 자동으로 해준대요. 근데 어차피 그거 AWS 스테이터스에도 빨리 업데이트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거 가지고 하는 걸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아까 웨이랜드 아웃사이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깅을 다 잘 해둬야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서비스 카탈로그 같은 데서 다 모든 걸 자동으로 해주진 않는다. 애매하긴 하군요. 키노트는 이 정도로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한번 글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지금도 네. 찾아보니까 네. 네, 그 대시 2022 어나운스먼트 해가지고 네. 쭉 정리된 네. 글이 있네요. 진짜 많네요. 그리고 dashcon.io/new를 치시면 그때 발표한 새로운 솔루션들 거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때 키노트 때 좀 되게 웃긴 광경이 펼쳐졌는데 이제 신기능을 딱 소개하면서 이 기능을 dashcon.io 뭐뭐 들어가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딱 했는데 딱 들어갔는데 404 뜨는 거예요. 그때 말할 때 오픈하고 있어야 되는데 삐끗한 거죠. 뭐지? 시간 안 맞았나? 그렇죠. 이거 10분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막 좀 뒤에서 분주하게 고치더라고요. 엔지니어들이. 근데 전 대시라고 행사 이름 지어놨길래 네. 대시보드의 대시인가 막 그 생각했거든요. 애들은 다 대시보드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정해놓고 이제 대시보드의 대시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데이터도 예전에 이제 많이 썼는데 이제 실물 안 하다 보니까 잘 몰라서 기능 같은 건 진짜 많긴 했어. 예전에 발표된 거 뭐 럼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네. 문제는 이제 로그도 그렇고 비싸가지고. 비싸서. 오히려 작은 규모에 쓰기에는 좋은데 이제 큰 규모까지 쓰기가 좀 고민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오히려 전 제 컴퓨터 여기다 계속 깔아보고 싶어요. 내 컴퓨터 CPU 갑자기 백신이 이렇게 올려놓는. 그리고 저는 이게 약간 좀 복잡해져서 맞아요. 과금 체계를 점점 이해하기 좀 어렵게 되는 것 같은. 예를 들어 그렇죠. 새로운 고급 기능 나오면 얘도 뭐 얼마 과금이 있는데 이걸 쓰려면 여기다 뭐 로그를 쌓아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연결된 거죠. 맞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이건 10불이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로그 쌓는 비용, 뭐 이벤트 들어오는 비용 이걸 다 합세야 그걸 쓸 수 있으니까 좀 고의적인지 아니면 그런 기능을 만들려다 보니 어쩔 수 없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좀 그런 게 늘어나는 것 같아서. 요즘 트렌드인가? 옥타도 그렇고 다른 데도 클라우드 플레어도 뭐 그런 거 보면 요 기능 이제 이거 솔루션 하나 쓰면 되나 했는데 사실 요거 쓰고 여기 또 이 기능은 또 추가 얼마고 그렇죠. 이 기능 추가 얼마고 약간 싸게 느껴지면서도 하려면 이거 다 써야 되고 그렇죠. 계약할 때 더 복잡해. 그래서 얼마 나오는 거지? 이런 거 너무 어려워서. 실제로 키노트를 듣고 워크샵도 이제 받으면서 느꼈던 게 모든 서비스들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어요. 그래서 뭐 신테릭 테스트를 들어가서 뭘 누르면 럼으로 이동이 돼요. 그 럼에서 또 뭘 누르면 와치독을 가요.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뭘 써야 되는지 좀 헷갈리기. 회사에서 한 명이 그렇게 쭉 다 키고 다니면 이제 다음 달 요금이 이거 왜 이렇게 비쌌지 이렇게 되거든요. 저도 시대책 쓰려고 그러거든요. 약간 이렇게 되면. 아, 근데 제타독도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랑 비슷하게 생긴 거. 다 분리는 잘 되어 있는데 반대로 통합이 안 돼서 이거 네. 누르면 이쪽 페이지 가고 예. 그랬던 것 같아. APM에서 뭐 로고 보게 하면 로고 페이지 다시 뜨고. 맞아요. 음. 근데 그래도 이 바닥에서는 얘네가 제일 잘하는 것 같긴 해요. 예. 이제 맞습니다. 다른 업체처럼 이렇게 막 주의 깊게 보고 있진 않거든요. 네. 약간 이렇게 오픈소스 회사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예를 들어 그래프 하나는 네. 뭐 로키 나와? 뭐 네. 이번에도 뭐 나왔어? 뭐 나왔어? 막 이렇게 하는데 얘네는 그냥 나왔나? 그냥 약간 이렇게 넘어가긴 하는데 네. 기업으로 보면 그래도 제일 잘하는 것 같기도. 예. 그 제일 잘하는 거를 이제 데이터독의 직원이 이제 저희한테 소개를 해준 자료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가트너에서 이 데이터 쪽 분야의 리더를 선정을 했대요. 그게 데이터독이 됐다고.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데이터 이제 모니터링, 모니터링. 뭐 옵서버빌리티. 음. 정확히는 가트너에서 선정한 옵서버빌리티 분야 기업의 리더로 선정이 됐는데 원래 뉴렐릭이라는 회사랑 데이터독이 양대 산맥이었는데 뉴렐릭이 좀 뒤쳐졌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 된 것 같아요. 네. 뉴렐릭이 금세 좀 낡은 느낌이 왔죠. 뉴렐릭 전 이렇게 뉴렐릭 된지 꽤 좋아하는데. 된 것 같아요. 한 그쵸, 7년? 꽤 됐죠. 저희 2015년 회사 할 때부터 약간 그런 네. 느낌이었죠. 근데 그 가트너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저기 다이나트레이스가 거의 데이터독 옆에 비슷한. 있네요. 저는 약간 네. 다이나트레이스는 뉴렐릭보다 더 낡은 느낌이긴 한데 오래된 회사예요? 오래된지 전 안 뭔데 들어봐서. 들은 지 꽤 된 것 같아. 그죠? 옛날에. 저 들어보긴 했는데 네. 처음 들어서 오히려 힙한 회사인가 새로운 회사인가 했는데 저는 노드 제가 제 경험에서는 노드 초기에 얘네가 네. 노드 쪽에 좀 APM 같은 거 이렇게 트레이싱 해주고 이런 거 있어서 네네. 그때 조금 썼던 것 같은데 아. 그러고 나서는 시야밖에 완전히 벗어나 있던 회사인데 그러게요. 여기가 있네요. 저기 밑에 오라클도 있어요. 그냥 여기 다 있는 것 같아. IBM도 있고 뭐. 그러네요. VM웨어도 애매하면 더 넣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스플렁크도 있고 엘라스틱도 있고. AWS는 저기 중간에 좀 뒤쳐져 있고. 그래도 뉴렐릭이 데이터독 비하면 많이 처진 느낌인데 딴 업체에 비해서는 네. 여기서는 평가가 되게 좋네요. 그렇죠. 뉴렐릭도 저도 약간 그렇게 느꼈던 게 뭐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가격 구조가 이상했어요. 그 비용 구조가 사실 핵심적으로 이상해서 그 시대를 못 맞춰 나간 게 네.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뉴렐릭은 CPU 코어로 돈을 받았어요. 그런 거. CPU 개순가로 돈을 받았어. 그래서 클라우드 시대 갔는데 이거 뭐 과금 정책이랑 안 맞는 거예요. 컨테이너 오면서 되게 이상한 과금이 그쵸. 됐었죠. 그러니까 CPU 과금도 네. 이상했는데 이슈도 됐을 때 컨테이너 과금 더 이상하고 그래서 아마 더 잘못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전 회사에서는 뉴렐릭 썼었는데 그거 한번 고쳐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다음에는 무슨 내가 또 약간 뭐 이상한 계산법 많이들 그런 것 같은데 무슨 CPU 유닛이라는 지네 맛의 유닛을 만든 다음에 막 곱하면 금액이 나와서 일단은 뭐 지네 말로는 이제 컨테이너에 맞게 새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되게 힘들었죠. 그게. 어쩔 수 없나? 데이터독도 사실 그냥 로그 수집하는 건 그 서버 인스턴스별로 받는 그게 있잖아요. 인프라스트럭처는. 그래서 사실 싸게 하려면 더 비싼 인스턴스를 줄이면 같은 건데 이제 뭐 1의 성능 2개랑 2의 성능 하나랑 하면 데이터독 비용 2의 성능 하나만 하면 되니까 이게 뭔가 좀 그렇죠. 맞나 싶더라고요. 이 데이터독 비용 줄이려고 우리가 이쪽을 바꿔야 되나? 그렇죠. 이거 그 비용 관련해서 데이터독 직원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뭘 비싸다. 그래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지? 비싼 상장사니까 뭐. 우리 회사 돈 잘 버는구나 이러는 거. 그거 진짜 잘 보이더라고요. 현금을 벌 많이 것 그래요? 네. 벤이 그 낙교님한테 물어봤으면 안 그랬을 수 있는데 낙교님이 항상 옥타나 뭐 이런 데이터독 예전부터 알았을 때도
뭔가 그게 안 좋다 그랬던 것 너무 같은데. 비싸다고. 아 너무 비싸다고 하죠. 마진율이 한 버는 22%. 근데 버는 돈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대비. 비싸다고. 근데 나균님은 투자로서는 빅테크 기업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 그렇긴 네. 하죠. 요 며칠 전에도 트위터 계속 쓴 것 같은데. 뭘요? 그 빅테크 기업의 아 그래요? 뭐 퍼가 어떻고 막 아. 최근에 어젠가 막 쓰고 계시던데. 퍼가 너무 말이 안 되고 뭐 막 이런. 저는 잘 몰라서 그런 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뉴욕까지 다이렉트로 직항 타고 간 건가요? 네, 직항으로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 줄 알았는데 그냥 잤어요. 계속. 한 15시간 걸리네. 네, 갈 땐 13시간, 올 때 15시간. 아. 진짜 많다.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잠을 자니까 보긴 했습니다. 원래 13시간이면 잠을 잤다 깼는데도 아직 도착 안 했고 아, 그쵸. 맞아요. 쏟아야 되고. 네, 맞아요. 자다가 영화를 한 편 보고 밥 먹고 잤는데 아직도 네, 네. 가고 있어. 네. 막 이러면 피곤하죠. 억지로 잤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미국 갈 때는 거의 다 밤새고 갔거든요. 아. 밤을 홀라당 새고, 아 일부러요? 예, 그쵸. 그리고 비행기에서 그냥 쭉 잘라고. 저도 샜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체력이 좀 빠지니까 맞아요. 밤을 새려고 도전하다다 자서 못 갈까봐. 아 그렇네요. 아침에 못 일어나. 아침에 못 갈까봐. 그러면 너무 대참사죠. 무서워서. 네. 아, 아싸님도 비슷하군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애매하면 그냥 밤새고 간 경우 많았는데 네. 한 몇 번 겪어보니까 나이 들어서 그런지 밤 새려고 하다가 네. 마지막 한 2시간 남겨놓고 잠들어서 못 일어나. 6시에 잠들면 어떡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니까. 아, 그렇군요. 교님이 채팅에 안녕하세요. 주가가 비싸다고 하셨네요. 인천공항에 캡슐 호텔 있다고 교님이. 다락큐가 있는데 네. 다 꽉 차 있어요, 보통. 아, 그때 아침 일찍 출발하셨죠? 맞아요. 아, 네. 그래요? 진짜 사실 이른 비행기로 네, 가셨던 것 같은데. 다락큐에서 안 그래도 묵으려고 했는데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이 많군요. 꽉 차 있어가지고 그렇게 인기 있구나. 네. 캡슐 호텔. 그럼 도착하실 때는 몇 시쯤 됐어요? 뉴욕에서? 뉴욕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한 2시쯤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AWS 게임 데이 한 거예요? 당일에 한 거 아니에요? 오후- 그쵸. 네, 네. 오후 2시 도착하고 네, 체크인하고 쉬고 네, 그 다음 날. 근데 밤새고 가니까 시차 적응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시가 다 돼서 아, 코리엘도 또 리인벤트도 이번에 가신다고 네, 했잖아요. 네, 네. 가서 또 할 수 있으면 또 방송해보죠. 아, 좋습니다. 아, 거기서요? 네. 네. 아 아싸님도 가시나요? 네, 저도 아. 갑니다. 거기. 가서 또 아, 팟캐스트 네. 해보죠. 그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